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두 개의 주사위 A하고 B를 동시에 던졌을 때 A 주사위에서는 2의 배수인 숫자가 나오고 B 주사위에서 6의 약수란 숫자가 나올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래요. 자, A라고 하는 주사위가 있고요. B라고 하는 주사위가 있습니다. 그럼 A라고 하는 주사위에서는 뭐가 나온다? 2의 배수가 나온다. 2의 배수 나올 확률은 1, 2, 3, 4, 5, 6, 6가지 가운데 2의 배수가 뭐가 있어요? 2, 4, 6이 있죠. 그래서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B라고 하는 주사위에는요. 자, 뭐가 나와야 된다? 6의 약수가 나와야 된다. 1, 2, 3, 4, 5, 6, 6개 가운데 6의 약수는 1, 2, 3, 6. 몇 가지? 4가지가 되겠죠. 그럼 A 주사위에서는 이렇고 B 주사위에서는 이래야 된다.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이죠. 무슨 법칙? 곱의 법칙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6과 3을 약분하시면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리고 4하고 6을 약분하시면 3분의 2가 되는데 2하고 2끼리 또 약분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얼마다? 3분의 1이 되겠다. 곱의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세 문제 있는데요. 세 문제 지금 곧바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좋습니다. 자, 확인 4번, 5번, 6번 세 문제 전부 다 설명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4번 문제는 5번 타자와 6번 타자가 안타를 칠 확률이 0.2와 0.3인데요. 연속으로 안타를 칠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래요. 그럼 5번 타자 안타 친다 0.2가 되겠죠. 6번 타자 안타 친다 0.3이 되겠죠.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그냥 곱의 법칙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0.2하고 0.3을 곱하시면 0.06. 얘가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되겠다 이런 뜻이고, 혹시나 0.2라고 하는 녀석을 분수로 바꿔서 10분의 2, 그리고 0.3을 분수로 바꿔서 10분의 3, 이렇게 분수로 계산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풀이 관련해서 약분하면 얘가 5로 바뀌기 때문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50분의 3, 이렇게 분수인 답을 써서 답을 써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확인 5번 문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모양과 크기가 같은 흰 공이 2개, 파란 공 1개가 들어 있습니다.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주머니에서 하나씩 공을 꺼냈을 때 A에서 흰 공, B에서도 흰 공 나온다. A에서 흰 공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B에서도 흰 공이 나와야 한다. 이 뜻이겠죠. 그럼 A 주머니에서 흰 공 나올 확률은 전체 몇 개 가운데에서 3개 가운데 2개죠. A 주머니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B 주머니에서 흰 공은요, 전체 몇 개 가운데 6개 가운데 3개니까 흰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입니다. 그럼 A에서 흰 공 나온다. 그리고 B에서 흰 공 나온다.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무슨 법칙? 곱의 법칙.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시는 거예요. 3하고 3끼리 약분하시고 2하고 6을 약분하시면 분모에 3이 살아남죠. 따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은 얼마다? 3분의 1을 답으로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고요. 내일 모레 비가 올 확률은 80%래요. 문제를 살펴보니까 내일은 비가 오지 않고요. 내일 모레는 비가 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내일은 비가 오지 않고 내일 모레는 비가 와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이 숫자는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이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70%가 되는 거죠. 전체 100%에서 30%를 뺀 나머지니까. 자, 그리고 모레 비가 올 확률이 80%니까 얘는 그대로 80%라고 생각하시고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무슨 법칙? 곱의 법칙. 그런데 이 백분율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원래 비율로 환산합니다. 100분의 70이라는 게 원래 비율이고요. 80%도 원래 비율은 100분의 80이다 이런 뜻이죠. 자, 풀이 과정에서 약분될 수 있는 거 0 하나씩 약분해서 지워버리면 분모는 10 곱하기 10 얼마분의 100분의 87은 56 약분해서 답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56%라고 100분율로 답을 써도 괜찮겠다. 100분의 56도 답이고요. 여기다 100을 곱해서 100분율인 56%라고 답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인데 문제에서 원하는 것은 내일 비가 오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여사건 개념에 따라서 70%, 내일 모레 비가 와야 된다. 비가 올 확률 그대로 이용해서 70%하고 80%를 곱해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셨죠?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볼게요. 예제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를 살펴보니까요. A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A 주머니 안에는요. 빨간 공이 3개, 그리고 흰 공이 5개만큼 들어가 있고요. B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는요. 이 주머니 안에는 빨간색 공이 4개, 흰색 공이 2개만큼 들어가 있는데 각각의 주머니에서 하나씩 공을 꺼냈는데 두 공이 색깔이 서로 다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A하고 B 주머니 안에는 각각 빨간색과 흰 공이 다 들어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을 딱 뽑은 거예요. 그래서 A 주머니에서 내가 만약에 빨간색 공을 뽑게 되면은 B 주머니에서는 다른 색깔인 흰 공이 나와야 된다. 또는 A에서 만약에 흰색 공을 꺼낸다면은 B 주머니에서는 빨간색 공이 나와야 한다. 의미가 이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주머니에서 하나씩 공을 꺼냈을 때 두 공의 색깔이 서로 다르다라는 말은 A에서 빨간색 뽑으면 B에서는 흰 공을 뽑고 또는 A에서 흰 공을 뽑으면 B에서는 빨간색 뽑아라. 이렇게 구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됐죠? 자, 이제 문제 풀게요. A에서 빨간색 나올 확률은 전체 공 8개 가운데 3개.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6개 가운데 2개.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고배 법칙. 자, 이번에는 A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8개 가운데 5개. B에서 빨간색 나올 확률은 전체 6개 가운데 4개.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고배 법칙. 그런데 가운데가 또는이기 때문에 합의 법칙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풀이 과정에서 약분되는 거 있습니다만 약분하지 않고 풀겠습니다. 6, 8은 48분의 2, 3은 6 더하기. 자, 얘는요, 6, 8은 48분의 5, 4, 20. 약분하지 않은 이유는 어차피 덧셈을 하기 위해서는 분모를 같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모는 얼마분의 48분의 분자는 26이고요. 마지막에 약분할게요. 24분의 13이 최종적인 답이 되더라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됐죠? 자, 밑에 있는 확인 7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랄게요. 자, 문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풀었던 예제 문제하고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A 주머니, B 주머니가 있는데 각각 하나씩 빵을 꺼낼 거예요. 그런데 두 주머니 가운데 팥빵은 한 번만 나와야 된대요. 한 개의 팥빵만 선택을 해야 된대요. 그럼 이 문제도 이렇게 쪼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쪼갤까요? A라고 하는 주머니에서 내가 만약에 팥빵을 뽑게 되면은 B 주머니에서는 팥빵을 뽑으면 안 되니까 크림빵을 뽑아줘야 돼요. 또는 A 주머니에서 만약에 내가 크림빵을 뽑게 되면은 B에서는 반드시 팥빵을 뽑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A에서 팥빵이 나올 확률은요. 전체 빵의 개수 12개 가운데 8개잖아요. 그리고 B에서는 크림빵이 나와야 되거든요. 크림빵이 나올 확률은 전체 몇 개 가운데 12개 가운데 7개예요. 또는이니까 합의 법칙 연결할 거고요. A에서 크림빵이 나올 확률은 전체 몇 개 가운데 12개 가운데 4개죠. 자, 그리고 B에서는 팥빵이 나올 확률은 전체 12개 가운데에서 5개다 이런 뜻입니다. 납득이 되나요? 자, 이제 뭐 계산하실 건데요. 분모는 12 곱하기 12 144분의 분자는 8, 7은 56이고요. 분모는 얼마분의 144분의 5, 4, 20이죠. 그래서 분모 144분의 분자는 76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나누기 4를 해봤더니 4, 1, 4, 4, 9, 36. 나누기 4 했더니 4, 32, 4, 6, 24. 36분의 19가 최종적인 답임을 알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은 좀 나름대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랄 거고요. 자, 이어서 밑에 예제 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들어갈 건데, 추출에 관한 문제가 나왔네요. 자, 문제 살펴보니까 주머니 안에 흰 바둑돌이 10개가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 바둑돌이 6개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연속해서 2개의 바둑돌을 꺼낼 건데 2개 모두 검은 공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꺼낸 돌을 다시 넣을 때, 복원 추출인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다시 넣지 않을 때 비복원 추출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둘 다 무슨 공, 검은 돌을 꺼낼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검은 돌을 꺼낼 확률은 전체 바둑돌의 개수 몇 개 가운데 16개 가운데 6개죠. 그러면 검은 돌 하나 꺼낸 것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두 번째 검은 돌이 나올 확률도 16개 가운데 6개 똑같을 거고요.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곱의 법칙으로 정리합니다. 나누기 2 했더니 8분의 3이고요. 나누기 2 했더니 역시 8분의 3이에요. 그럼 88은 64분의 3, 3은 9. 얘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임을 알 수가 있죠. 이번에는 비보건 수출입니다. 꺼낸 돌을 다시 넣지 않는다는 뜻이죠. 처음에 내가 검은 돌 나올 확률은 16개 가운데 6개예요. 그러면 검은 돌 하나 뽑았으니까 주머니 안에는 검은 돌이 몇 개 남아요? 5개 남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검은 돌 잡을 확률은 전체 돌의 개수 몇 개 가운데 15개 가운데 5개란 뜻입니다. 15개 가운데 5개 이런 뜻이죠. 그러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무슨 법칙? 곱의 법칙. 따라서 이거 약분해 주시면 8분의 3이 될 거고 요거 약분하시면 3분의 1이 되고요. 3하고 3끼리 또 약분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에서 원하는 답은 8분의 1이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는 문제, 추출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보건 추출 상황인지 비보건 추출 상황인지를 고려해서 곱의 법칙으로 답을 구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 8번 문제 똑같이 풀어봅니다. 자, 좋습니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봐서 알겠습니다만 당첨 제비가 7개예요. 전체 제비 뽑기 할 때 제비의 개수가 7개, 당첨 제비가 3개고요. 전체 제비의 개수가 7개예요. 그 말의 의미는 당첨은 3개고 꽝인 제비 있죠. 당첨이 아닌 제비가 4개가 있다는 뜻입니다. 합쳐서 7개니까요. 근데 문제에서 A가 먼저 뽑을 거예요. 그 다음에 B가 뽑을 건데 A만 당첨이 되어야 한대요. 말의 의미는 A는 당첨 제비를 뽑고 B는 꽝 제비를 뽑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보건 추출, 두 번째 질문은 비보건 추출 상황인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A가 뽑았어요. 당첨되어야 되거든요. 전체 제비의 개수 몇 장 가운데? 7장 가운데 3장이니까 7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A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7분의 3이더라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꺼낸 제비를 다시 넣었기 때문에 전체 제비의 개수 변함이 없죠. 두 번째 B는 꽝을 뽑아야 되거든요. 꽝은 전체 몇 장 가운데? 7장 가운데 몇 장입니까? 4장이잖아요. 그럼 7분의 4가 되는 거죠.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무슨 법칙? 곱의 법칙. 약분되는 거 없죠. 77은 얼마? 49분의 3, 4, 12. 얘가 그대로 답임을 알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질문은 무슨 추출? 비보건 추출입니다. 꺼낸 제비를 다시 넣지 않는데. 그럼 A가 당첨 대비 뽑을 확률은 전체 7장 가운데 3장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당첨 대비 하나 뽑았기 때문에 전체 대비의 개수가 6장으로 변했고 당첨 대비는 2장으로 변한 거죠. 두 번째 B는 꽝 대비를 뽑아야 됩니다. 꽝 대비 나올 확률은 전체 몇 장 가운데? 6장 가운데 4장이죠. 6분의 4가 되는 거예요. 자,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무슨 법칙? 곱의 법칙 들어갑니다. 이때는 약분되는 게 보이네요. 3하고 6을 약분하면 2가 되겠고 2하고 4를 약분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분모는 얼마분의 7분의 분자가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렇게 답 정리해 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5번 문제입니다. 자, 문제를 살펴보니까 A라고 하는 사람과 B라고 하는 사람이 관역에다가 화살을 쐈는데, 자, 관역에 화살을 맞출 확률이 A는 2분의 1이고요. B는 3분의 2랍니다. 자, 문제 읽기 전에 A가 또는 B가 관역에 화살을 맞출 확률이 나왔으면은 명중시키지 못할 확률을 바로 구할 수 있죠. 맞출 확률과 맞추지 못할 확률을 더하면 무조건 1이기 때문에 1에서 명중시킬 확률을 뺀 나머지 2분의 1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A가 화살을 맞추지 못할 확률이 2분의 1이죠. B는 어떨까요? 맞출 확률이 3분의 2이기 때문에 맞추지 못할 확률은 바로 3분의 1 이렇게 우리는 여사건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선생님이 표를 좀 그려보세요. A가 맞출 확률, B가 맞출 확률 나오면 바로 맞추지 못할 확률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동시에 화살을 쐈는데 적어도 한 명이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적어도 한 명이 명중시킨다는 말은 A가 명중일 수도 있고 또는 B가 명중일 수도 있고 또는 둘 다 명중일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하자?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여사건으로 바꾸는 게 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적어도 한 사람이 명중시킨다는 어떻게 볼 거예요? 전체 확률 1에서 뺄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의 반대말은 뭐예요? 모두. 적어도의 반대말은 모두. 명중시키다의 반대말은 뭡니까? 모두 실패할 확률. 명중시키지 못한다. 실패할 확률이라는 얘기예요. 모두 실패한다. 그럼 모두 실패한다는 말이 뭡니까? A도 못 맞추고요. B도 못 맞춰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A가 실패할 확률 2분의 1 그리고 고배역입니다. B가 실패할 확률 3분의 1 이렇게 계산식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얘는 1 마이너스 2하고 3 곱하면 6분의 1 따라서 답은 6분의 5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란 단어가 나오면 항상 여사건의 확률 1에서 뺀다. 적어도의 반대말은 모두, 명중의 반대말은 실패.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죠.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두 문제 있죠? 확인 9번, 확인 10번 두 문제 풀어보세요. 자, 좋습니다. 자, 확인 9번, 확인 10번 두 문제 다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확인 9번입니다. 오디션에서 민주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이에요. 그럼 민주가 합격할 확률이 5분의 3이면 합격하지 못할 확률은 얼마일까요? 여사건 5분의 2가 되겠죠? 1에서 빼면 되잖아요. 자, 두 번째, 정영이가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입니다. 그럼 합격하지 못할 확률은요? 그래요. 4분의 1이 되겠죠? 자, 문제 보니까 두 사람 모두 불합격이래요. 그러면 민주 불합격, 그리고 정영이 불합격,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무슨 법칙? 고배 법칙. 됐나요? 그럼 2하고 4는 약분해서 얘를 2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답은 10분의 1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되셨죠? 자, 확인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치료율이 75%인 약이 있습니다. 환자 두 사람을 치료한대요. 적어도 한 명은 치료될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럼 치료율 75%라고 하는 것 자체는 100분의 75를 말하죠, 여러분. 그럼 100분의 75는 100분의 75라고 하는 녀석은 약분할 정렬이니까 치료시킬 수 있는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뜻이에요. 4분의 3, 75%는. 자, 그런데 두 명한테 이 약을 투여를 했을 때 적어도 한 명이 치료될 확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래? 바꿀 거예요. 어떻게? 1에서 뺀다. 적어도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여사건으로 갈 거예요. 전체 확률 1에서 뺀다. 적어도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모두. 치료의 반대말은 뭡니까? 치료되지 않는 거잖아요. 실패할 확률이죠. 그러니까 치료될 확률이 4분의 3인 거예요. 그러면 실패할 확률은 얼마입니까? 4분의 1이라는 뜻이죠. 1에서 4분의 3을 뺀 나머지기 때문에. 그럼 두 사람 모두 실패가 되는 거니까 1 빼기, 자, 첫 번째 사람 실패, 4분의 1. 두 번째 사람도 실패, 4분의 1 이런 뜻이겠죠. 두 사람 모두 실패니까요. 그럼 얘는 1 마이너스 4, 4, 16분의 1이기 때문에 16분의 15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무엇이다?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란 단어가 나오면 여사건으로 접근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립니다. 자, 이어서 밑에 나와 있는 예제 6번 문제를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10등분된 원판에다가 화살을 쏜대요. 전체 10칸으로 쪼개져 있는데요. 자, 내가 화살을 딱 쐈을 때 맞히는 숫자가 3의 배수이거나 또는 8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전체 원판에 나와 있는 숫자가 10칸, 1부터 10까지니까 10분의, 얘가 분모가 될 거고, 3의 배수를 한번 찾아보세요. 3의 배수는 3, 6, 9, 3개 있죠. 그리고 8의 배수는 8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얼마입니까? 3의 배수 3개, 8의 배수 하나,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에서는 4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럼 저게 답이에요. 10분의 4, 약분하면 5분의 2가 그대로 답임을 알 수가 있겠다 이 뜻입니다. 되셨죠? 자, 밑에 확인 11번 문제. 색칠한 부분 안 보이죠? 보이나요? 참고로 색칠한 부분이 6개가 색칠되어 있어요. 바로 가겠습니다. 자, 정사각형 모양, 6개의 작은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표적이 있습니다. 화살을 몇 번 쐈습니까? 2번 쐈습니다. 2번 모두 색칠한 부분에 맞출 확률이에요.
색칠한 부분이 몇 개라고요? 6칸에 색칠되어 있어요. 왜요? 풀라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은 전체 16칸 가운데 6칸이죠. 그럼 두 번째 화살도 16칸 가운데 6칸 그대로 하면 돼요. 맞습니까? 색칠한 부분에 맞을 확률 자체가 16분의 1이니까 두 번 샀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모아서 곱해버리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럼 이게 약분하시면 8분의 3이 될 거고 얘도 약분하시면 8분의 3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답은 8파는 64분의 9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오늘은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숙제는 다시 한번 톡방에다가 몇 쪽 하는지도 알려드릴 거고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아무쪼록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 토요일 날 만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